2024년 1월 14일 새벽 2시경 현지 시간, 예멘 알-후다이다 지역에서 개조된 대함 탄도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속도는 초당 400m에 달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는 속도입니다. 목표는 미 해군 구축함 USS 라분.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GPS 유도 시스템이 곧바로 좌표를 포착했습니다. 이는 홍해에 있던 이란 군함에서 미리 전송된 좌표였습니다. 후티 무장 세력은 지하 벙커에 몸을 숨긴 채 발사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이란이 제공한 암호화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비행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미군 함정을 맞출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해안 가까이 나아가면 목표 명중률은 올라가지만 동시에 미군의 감시 센서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시 반격의 표적이 되는 셈이었죠. 후티는 무모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USS 라분을 명중시킬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확률 계산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사일 원형 궤도의 반경은 약 150m였고 USS 라분의 길이는 155m였습니다. 즉, 목표를 명중시키려면 함정이 정박 상태이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지면 미사일은 제어불능이 되어 명중 가능성은 거의 사라집니다. 하지만 운명은 USS 라분에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불운이 덮쳐왔던 것입니다. USS 라분은 4기의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해 강력한 추진력을 갖췄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55km 이상이었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전진했지만 이 강력한 성능 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연료 탑재량은 약 170만 리터였고 최대 출력으로 운항 시 시간당 약 600리터를 소모했습니다. 따라서 고속 운항을 오래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료가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은 지속적인 운전과 정기적인 정비가 필수였습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연료 절약과 정비를 위해 USS 라분 같은 군함들은 3기의 엔진을 끄고 1기만 운용했습니다. 즉, 최소한의 추진력만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속도는 급격히 떨어져 시속 약 5.5km에 불과했습니다. 기동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표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후티는 완벽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한밤중에 USS 라분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새벽에 긴장된 분위기는 무료하고 지루했습니다. 승조원들은 잡담으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군함은 시속 약 5.5km로 느리게 움직이며 거의 해류와 같은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작은 배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히 바다 위를 떠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곧 깨졌습니다. 조기 경보기 한 대가 E2 호크아이 홍해 상공 약 200m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후 불과 몇 초 만에 위협 신호를 탐지했습니다. 거대한 APY 레이더 안테나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레이더는 궤도 속도, 비행 형태를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미사일임을 식별했습니다. 분당 6회 스캔이 가능한 호크아이2는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10초마다 최신 위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2 호크아이의 승무원은 즉시 링크-16 데이터 링크를 통해 미사일 궤적을 USS 라분으로 전송했습니다. 호크아이와 USS 라분은 협동 전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는 계속해서 궤적 데이터를 구축함에 보내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화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함정이 자체 센서로 목표를 탐지하지 못해도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궤적 데이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조원들에게는 반응할 시간이 단 30초뿐이었습니다. 미사일이 궤도의 정점에 도달하고 급강하 단계로 진입할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은 고각에서 급강하하는 공격 방식을 취했습니다. 대부분의 전함 방어망의 약점을 직격하기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그곳은 레이더가 완전히 감지하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USS 라븐의 SPY 레이더는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미사일이 급강하를 시작하자마자 쉽게 탐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즉시 행운이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비행 중 발생한 0.5도의 편차가 초기 몇 미터의 오차에서 약 16km로 누적되었습니다. 미사일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급강하하며 가속도 센서가 최종 단계의 능동 유도 시스템을 작동시켜 좌표를 탐색했습니다. 그 좌표는 후티가 설정해둔 GPS였지만 미사일도 후티 병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USS 라븐은 이미 그들이 파악한 마지막 위치에서 이탈해 있었습니다. 경보를 받자마자 USS 라븐의 당직 장교는 긴급 기동을 명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절차가 생략되었고 함선은 시속 5.5km에서 90초 만에 시속 55km 이상으로 가속했습니다. 단 90초 만에 함선은 급격히 좌연으로 선회하여 목표에 대한 최대 조준 각도를 확보했습니다. 이때 MK-99 조준 시스템이 레이더 에너지를 방출하며 SM 요격 미사일의 유도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USS 라븐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후티의 미사일 제작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후 승조원들은 탄두가 머리 위를 지나쳐 목표에 전혀 도달하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약 30초 뒤 그들은 미사일이 수평선에서 약 20km 떨어진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USS 라븐은 즉시 해당 해역을 이탈하고 발사대를 추적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계산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미군이 아니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순환 감시 비행 중이던 호크아이는 즉시 방향을 전환하여 추적 선봉이 되었습니다. 반면 후티는 정밀 현대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조기경 보기나 위성과 같은 장비가 없었고 오직 UAV가 송신하는 영상 신호에만 의존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거리 밖의 목표를 지정하고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호크아이는 이전에 추출된 미사일 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레이더 탐지 구역을 재분배했습니다. 레이더는 예멘 내 목표 지역을 직접 조준했습니다. 예멘 영공에는 민간 항공기나 개인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식별되지 않은 비행체는 모두 후티의 UAV로 감지될 수 있었습니다. 곧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발사 지점에서 약 550km 떨어진 곳에서 호크아이는 후티의 UAV 4대를 탐지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편대 비행 중이었습니다. 애초에 후티는 이 UAV들을 사용해 미사일이 USS 라븐을 명중하는 순간을 기록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미군의 거센 반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대응하기 전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었습니다. 정찰 위성 KH-11, 이것이 바로 핵심 요소였습니다. 임무를 신속히 완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KH-11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km 상공에서 작동하며 그 기술력은 작은 목표물도 식별할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단지 10에서 25cm 크기까지도 말입니다. 워싱턴 DC에서조차 뉴욕의 서브웨이 샌드위치 크기를 볼 수 있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에 더해 고속 데이터 전송망과 결합된 KH-11은 호크아이가 확보한 발사대 위치와 상대거리 정보를 정확한 좌표로 변환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현지 시각 새벽 3시경 첫 번째 F-A-18 슈퍼 호넷 2대가 항모에서 이륙했습니다. 그 항모는 바로 USS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F-A-18 전투기 이 대가 즉시 뒤따라 출격했습니다. 이륙 직후 편대는 즉시 호크아이와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그때 순찰 중이었습니다.
후티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발사대가 동원되지 않도록 2차 공격을 막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발사대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F-스페 A28편대가 예멘 상공에 도착했을 때 호크아이의 보고는 해안이 완전히 조용하다고 전했습니다. 어떠한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후티는 더 이상 움직일 의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F-A18 조종석 화면이 번쩍이며 AEL-R67 레이더 경보 수신기의 경고가 나타났습니다. F-A18의 기수꼬리 안정이 곳곳에 부착된 안테나 덕분에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360도 전방위를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시스템은 적 레이더의 방향을 가리키고 신호 강도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대략적인 거리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호 수신기는 후티의 911DC 레이더 전파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두 아파트 건물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록 F-A18의 작전 라이브러리에 전세계 수천 개의 레이더 주파수가 저장되어 있어 즉시 식별이 가능했지만 교전 규칙에 따라 조종사는 발포 전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때 기체 하부에 장착된 첨단 적외선 표적 장비 ATF-LIR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장치는 최대 90km 거리에서 1.2 SE-m 해상도에 직접 영상을 제공합니다. 조종사는 합법적 군사 목표와 민간 건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기 장비를 민간 지역에 배치했을 때 더더욱 그랬습니다. 시각적 확인을 완료한 뒤 F-A18편대는 공격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목표까지 약 48km 거리에 이르자 선두기는 임무를 분담했습니다. 첫 번째 기체는 발사대를 타격하고 두 번째는 통제 레이더를 겨냥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m 떨어진 지휘 벙커를 공격했으며 네 번째는 예비 역할을 맡아 후티 전투원들과 UAV 발사대를 제거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USS 라븐 공격 실패 직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후티의 발사대는 도심 한복판에 있지 않았습니다. 민간 방공호 안으로 옮겨져 발사 진지로 개조돼 있었습니다. 발사 직후 발사대는 즉시 다시 벙커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두께 1.8m의 철근 콘크리트로 보호돼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F-A18은 특수무기를 탑재했습니다. GBU-31 JDAM 폭탄이었습니다. 날개 아래에 장착된 이 폭탄은 각 기체당 4발씩 무게 907kg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 폭탄이 아니라 정밀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BLU-109 표준탄을 개량하여 GPS 유도 장치를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두께 2.5cm의 강철 외피 덕분에 GBU-31은 최대 2.4m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밀한 망치와 같아 견고한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외피뿐만 아니라 BLU-109 탄두는 249kg의 고성능 폭약을 탑재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할 경우 그 파괴력은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사실상 0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비와 인력 모두를 벙커 안에서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GBU-31은 지연신관을 장착하여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했습니다. 0에서 250m초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륙 전 USS 아이젠하워 항모의 기술자들이 신관을 70m초로 세팅했습니다. 폭탄이 상부 콘크리트를 관통한 뒤에 정확히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파괴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3시 45분 첫 번째 GBU-31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것은 발사 진지를 보호하던 벙커의 지붕을 직격했습니다. 메인 발사대는 강력한 압력에 짓눌렸고 1.8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는 즉각적인 압력파를 발생시켜 내부를 강타했습니다. 강력한 폭압이 벙커를 안에서부터 갈라놓았습니다. 전체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몇 초 후 두 번째 관통폭탄이 지상 레이더 기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목표물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관은 지연 없이 설정되었습니다. 폭탄은 지면에 닿자마자 즉시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분출되었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 전투기가 편대에서 이탈하여 마을 외곽의 지휘 벙커를 겨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후티 병력이 허겁지겁 후퇴하려 했지만 초음속 폭탄이 날아들자 모든 시도는 헛수고였습니다. 세 개의 주요 목표가 정확히 제거되었습니다. F부터 A-18 조종사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 공격 영상을 약 120km 떨어진 항모 지휘본부로 실시간 송신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타격전단의 지휘소였습니다. 목표가 100% 파괴된 것이 확인되자 해군 제독은 남아있던 UAV 발사 지점을 타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대의 F-A-18이 신속히 편대를 이탈해 후티가 주차장에 한 흙벙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관통폭탄은 최대 9m의 흙을 뚫을 수 있었기 때문에 깊이 1.8m에 불과한 벙커는 손쉽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력은 마치 파리채로 화물열차를 막으려는 것과 같아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4대의 UAV와 조종팀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마지막 전투기는 임무를 마치고 신속히 편대로 복귀해 다른 기체들과 함께 홍해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교과서적인 성공작전으로 평가됩니다. 정밀함은 교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홍해 분쟁의 빙산일각일 뿐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 속 한 장면에 불과했습니다. 작전은 거의 완벽한 정밀도로 끝났지만 그것은 단지 홍해의 팽팽한 상황 속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공격과 반격은 계속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의문은 이 대결의 끝은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지역을 위험한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레이더 군사의 다음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세계의 가장 긴박한 전개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